반갑습니다. 차트 도정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아직까지 파동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28만원에 위치해 있는데 최소 30만원까지는 봐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7% 상승 중에 있고 현재 176만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70만원 저항 구간 돌파해줬기 때문에 다음 저항 구간은 188만원에서 190만원 정도를 타겟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해야 200만원을 볼 수 있고 210만원, 230만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매물대 하단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부터 매물대가 많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삼성전자보다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폭이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자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중요한 구간을 돌파하고 그 위까지 매물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혹은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올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오전 반도체 체크는 이 정도까지만 해드리고, 자, 시장 종합을 보게 되시면 코스피는 7150포인트를 돌파한 상황이죠. 오늘 2.7% 상승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하락 출발 시작했지만 0.75% 상승해주면서 870포인트에 위치하고 있어요. 850포인트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돌파하면 지지 구간이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돌파하고 850포인트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타겟할 수 있는 구간은 900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는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로봇입니다. 로봇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계속해서 저항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윗골이 달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50만원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저항 맞는 구간 보시면 240선입니다. 장기 이평선 3개 중에서 242평선 또한 저항 역할을 잘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초록색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62평선인데 내려오면서 241선이랑 겹치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 앞을 보게 되시면 지지 구간, 저항 구간이었던 구간들이죠. 그래서 50만원 돌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대장이기 때문에 이 대장의 흐름을 잘 봐주시는 게 중요해요. 얘가 꺾이게 된다면 다른 종목들 또한 한번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현대그룹을 좀 집중적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주요 저항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 위에서 마감을 해준 상태죠. 현재 위치한 구간 45만 4천원이 되겠고요. 45만원 같은 경우에는 44에서 한 45만원 정도 제가 지지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도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앞에 구간에서도 계속 지지 구간을 형성해주면서 이 구간 전체로 통으로 매물대라고도 볼 수가 있었죠. 매물대 하단 구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좀 지지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봐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탈하게 된다면 장기 이평선 봐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현재 장기 이평선 360선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서 강하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양봉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번 주에 나왔던 이 양봉이 지금까지 돌파 못했던 240선을 돌파했을 뿐더러 기존의 지지 구간, 지금은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파란 선, 이 45만원 구간을 돌파해주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저항 구간 위로 올라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게 되시면 현재 저항 맞던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하면서 마감한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서의 움직임이 지금부터 중요해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다시 내려올지, 혹은 이 자리 안에서 매물을 소화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래 거래량이랑 거래 대금을 보게 되시면 지금까지 많이 죽어 있다가 오랜만에 거래량이 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거래량이 돌파도 중요하고요. 거래 대금도 중요하고, 현재 자리에서 저항 자리를 돌파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차랑 같이 봐줘야 되는 게 현대 모비스도 보셔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죠. 0.55% 하락 중에 있지만, 자, 이렇게 선 그어보게 되면 기존의 지지 구간이었지 않습니까? 아래 내려와서는 저항 구간의 역할을 해줬고, 그리고 26년도 1월 2월에서도 저항의 역할을 해줬던 구간이 53만원 52만원 구간입니다. 이 자리 돌파 마감을 해줬죠. 지금 음봉이지만 이 자리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눌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양봉에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려 있을 때, 여기에서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내일 모레 이번 주 내내 눌릴 수도 있잖아요. 눌릴 때 기존의 저항이었던 구간, 지지였던 구간을 잘 지켜주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 봤을 때 이 자리가 지금 뭡니까? 저항, 지지, 저항, 저항이었죠. 어디예요 여기가? 그러면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을 넘기게 되면
다시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 눌림목 자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구간을 잘 보게 되고 이 자리를 진짜 확실하게 볼 줄 알면 매수 구간을 잘 잡을 수가 있고 매도 구간을 잘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래에서 샀다고 하면 1차적으로 매도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자리를 돌파하게 돼서 눌린다면 눌림목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계속 강조를 드리잖아요. 눌림목 자리 진짜 잘 보시라고. 지수가 상승하게 되고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어디든 눌리는 자리가 발생을 한다니까요. 눌리는 자리가 발생을 하는데 이 자리가 추세를 깨지 않는 한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현대 모비스랑 또 뭐 있겠습니까? 현대 오토에버도 봐야겠죠. 현대 오토에버를 보게 되시면 얘는 아직 돌파를 못한 상황이죠. 이거 선 조금만 더 내려볼까요? 이렇게 내려보면 지금 딱 저항 구간 맞고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설명드리면서 차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만큼 올라갈 수 있지만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저항을 돌파하고 안착한 종목 그리고 저항 구간에 위치한 종목 어떤 걸 봐야 돼요? 눌림목 자리까지 완전 돌파하고 눌린 종목을 봐야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대오토웨버는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현대차랑 모비스랑 이미 돌파를 하고 안착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후발주를 봐볼만 해요. 그리고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한 번 더 뭐 5% 정도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모비스는 10%, 오토에버는 15%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시총 차이잖아요. 100조짜리 종목이 있고 50조, 10조짜리 종목이 있으면 가벼운 종목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쪽에서 5% 상승이 나오면 아 현대차 그룹이 오늘 가게 되는구나. 이쪽도 갈 수가 있겠다.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서 상승 탄력은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매매를 하게 되시면 현대차 오르는 날에 후발주로 이렇게 두 종목을 잡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눌림목 자리에서 아 얘네가 한 번쯤은 가더라도 더 갈 수 있겠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단타로 노려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 아이디어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 매수 자리도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본인 입맛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매도하는 자리도 아 나는 여기까지 볼게 여기까지 볼게 뭐 다 본인 마음이겠죠. 그런데 매수 자리는 있잖아요. 이 매수 자리는 정말 여러 개가 많지만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 있어요. 바닥자리 역추세 구간 그리고 추세의 이제 눌림목 구간 이런 구간들이 주요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돌파 매매도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뭐 이런 자리 다시 현대 모비스로 가볼게요.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자리 돌파할 때 사볼 수가 있겠죠. 돌파할 때 사면 오늘 음봉이 떴더라도 어쨌든 수익권이잖아요. 얘를 스윙으로 본다고 하면 차트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물론 길게 본다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봉 자리 지금 저항 잘 봐보세요. 여기 제가 53만원 정도로 그어놨잖아요. 분봉으로 가볼게요. 분봉에서 53만원 부근에 저항을 긋게 되면 자 여기 봐보세요. 저항 맞고 내려왔죠. 돌파하고 눌리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분봉 안에서도 돌파 매매를 하실 때는 무조건 분봉 프레임으로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봐보세요. 53만원 한 번에 뚫었지만 내려오죠. 내려와서 지지받는 구간이 어디예요? 53만원이잖아요. 52만 9,500원. 이런 자리들 잘 봐야 됩니다. 이런 자리가 돌파 매매에서 눌림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봉 차트로 와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돌파하는 거 보고 사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일봉상에서 천천히 눌렸을 때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게 쉽겠어요? 솔직히 돌파보다 눌림이 쉽습니다. 그리고 돌파하더라도 자 이런 자리 봐보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고 해볼게요. 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이런 자리에서 그냥 돌파했다고 무작정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눌리는 자리 확인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에서도 눌리지 않고 더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돌파 매매가 바로 뚫을 때 사는 게 맞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내려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손실이잖아요. 본전까지 오려면 다시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이 기간 또한 어쨌든 손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돌파 매매는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돌파 매매는 차트만 볼 게 아니라 호가에서의 수급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아서 특히 직장인 분들이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차트를 하루 종일 보고 호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눌림목 스윙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9시에 장 시작하자마자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몰래 차트 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눌림목 자리에서 사면은 그냥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걱정되면 아래다가 손절선만 걸어 놓으면 되겠죠. 자동 감시 주문 걸어 놓으면은 바로 체결됩니다. 그런데 돌파는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그리고 돌파할 때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니까 이렇게 신경 쓸 바에는 내가 좋은 자리에서 사주고 길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길게 보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스윙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길어야 2달 정도를 봅니다. 정말 장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을 보게 되겠죠.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게 단기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단기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리고 하루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프레임을 크게 가져가면 크게 가져갈수록 이 추세라는 걸 크게 먹을 수가 있고요. 단기간에 먹어봐야 하루에 30%밖에 못 오르는데, 그리고 대형주 같은 좀 안전한 종목을 사게 되면 상한가 갈 일도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종목 하실 분들은 최대한 큰 프레임에서 분봉 말고 일봉, 주봉 단위에서 큰 프레임으로 두고 길게 먹는 매매를 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눌림목 자리를 잘 보셔라. 눌림목 자리 스윙을 위주로 하시는데 이제 이 프레임 또한 크게 일봉, 주봉 단위로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고 저는 오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